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액션 일루만이 돌아왔습니다. 지영 씨는 라이벌이 있나요, 혹시? 예전엔 있었는데 네. 요즘에는 따로 없어요. 오히려 배울 점을 찾고 저를 좀 돌려보는 게 훨씬 스트레스를 좀 덜 받더라고요. 근데 라이벌이 있으면은 좀 더 노력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유명한 사람들 사이에서 좀 라이벌 관계가 많이 형성이 되잖아요. 영화계에도 라이벌이 있다라고 하면 마블과 DC, 히어로 무비계 경쟁자로 늘 불리는데요. 지난번에 마블의 그 블랙 위도우를 다뤘으니까 이번에는 DC의 원더우먼을 다뤄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은 2017년에 개봉한 원더우먼 지금 예고편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The gods gave us many gifts. One day you'll know them all. This is where we keep them. It's beautiful. Who would wield it? Only the fiercest among us even could. And that is not you, Diana. You will train her harder than any Amazon before her. 5 times harder. 10 times harder. Never let your guard down. You expect the battle to be fair! Until she is better than even you. But she must never know the truth about what she is. What is this place? Who are you? It is our sacred duty to defend the world. Right. Whoever you are in more danger than you think. Be careful, Diana. If no one else will defend the world, then I must. Welcome to jolly old London. It's hideous. Yeah, it's not for everybody. Step back. Or maybe not. Is there anything else you want to show me? What are you? I am Diana of Themyscira, daughter of Hippolyta. In the name of all that is good, your wrath upon this world is over. Yep, that's not gonna work. Please put the sword down. It doesn't go with the outfit. At all. 근래 히어로 무비 개봉하는 것을 보면요, 흥행의 기록을 마블이 다 쓰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 경쟁 구도였던 DC가 좀 주춤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린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DC가 마블보다 더 잘 나가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팀 버튼이나 크리스토퍼 놀란이 이제 연출한 배트맨 시리즈 같은 것은 굉장히 크게 성공을 했었죠. 저도 어릴 때 팀 버튼의 그 배트맨을 좋아해서 DC 원작 만화들에 대한 좀 애정이 있거든요. 근데 좀 요즘에 나오는 작품들은 애정을 갖고 보려고 해도 좀 보기에 좀 지루한 면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좀 비슷비슷하고요, 이야기들도. 저도 요즘에는 마블 영화를 좀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어릴 때는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하니까 그냥 재밌게 봤는데 지금 다시 보니까 되게 철학적이고 되게 신화적인 모습이 좀 많더라고요. 히어로 무비의 어떤 성공 요인이라고 하면 허무맹랑하고 말 안 되는 이야기를 얼마나 좀 현실같이 재미있게 말이 되는 것처럼 들려줄 수 있냐, 이게 이제 중요한 요소인데, 아무래도 DC 코믹스의 그 원작고 이런 인물들의 캐릭터가 신화나 이제 종교에서 차용을 해온 경우가 좀 있어요. 진지하고 무겁다 보니까 요즘 세대들에게는 좀 가벼운 재미가 좀 더 적합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흥행 고전이 있는 것 같고, 다시 한번 부흥을 해보자 해서 구원투수로 나선 영화가 바로 원더우먼입니다. 그런 특별한 기대 속에서 원더우먼은 개봉을 했는데요. 원더우먼 하면 또 유연 배우인 갤가돗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사실 갤가돗이 첫 등장한 영화는 원더우먼이 아니고 배트맨 대 슈퍼맨. 네, 그 영화에서 이 갤가돗이 깜짝 출연을 해요. 어디서 저런 배우가 나타났나 싶을 정도로 그 원더우먼을 하기 위해서 태어난
배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배트맨 대 슈퍼맨 이야기를 잠깐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잭 스나이더가 감독을 했는데 굉장히 재미가 없는 DC 코믹스 원작 가운데서도 좀 참 재미없는 영화로 꼽히거든요. 왜 배트맨하고 슈퍼맨 뜬금없이 싸워야 되냐. 약간 팬들 사이에서도 이 영화의 의미가 뭐냐 약간 막 이렇게 할 정도로 재미가 없다고 많이 얘기가 됐었어요. 저도 그 네, 영화를 네. 어제 봤는데 보면서 둘이 왜 싸우는 거야 그 생각 계속 나는 거예요. 그쵸. 좀 싸움의 그 원인도 사실 억지스러운 면이 없잖아 있었고 화해나 뭐 싸움 과정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제가 기억하기로는 핵노잼? 되게 재밌었는데 근데 그래서 막 지루하게 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원더우먼이 엄청난 폭발과 함께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너무 멋있었어요. 그래서 이 영화 다음에 이제 원더우먼 솔로 무비가 개봉을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굉장히 기대를 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원더우먼 개봉을 앞두고 갤가돗을 둘러싼 어떤 논란들이 좀 터지게 됩니다. 2014년도에 있었던 시오니스트 논란 때문인가요? 네, 2014년에 이스라엘 군대가 가자 지구의 민간인 피신 지역을 폭격을 한 적이 있었죠. 전쟁과 상관없는 민간인과 어린이들이 많이 목숨을 잃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니까 이스라엘 군대를 옹호했다 이 정도가 아니라 폭격이 쏟아지던 밤에 축배를 든다든지 그런 걸 SNS 계정에 올리고 좀 그런 식의 논란이 될 만한 행동들을 과거에 했어요. 이제 영화가 개봉이 되니까 다시 수면에 떠오른 거죠. 이런 논란 속에서도 갤가돗은 계속 원더우먼 연기를 하면서 승승장구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가장 DC에서 잘 나가는 작품이었기 때문이죠. DC 코믹스의 인물들을 다 끌어모아서 마치 어벤져스처럼 싸우는 저스티스 리그를 이제 개봉을 해요. 근데 이게 개봉을 했을 시에는 팬들은 좀 기대했죠. 드디어 어벤져스의 라이벌이 될 만한 작품이 나오는 것인가. 그래서 저도 좀 기대감을 갖고 봤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어요. 또 배트맨 대 슈퍼맨보다는 나아요. 근데 기대만큼 어벤져스처럼 그런 재미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의식을 한 듯 저스티스 리그에는 마블처럼 조금 가벼운 인물도 나오고 유머도 구사를 하는데 약간 남의 옷을 입은 것처럼 좀 어색한 느낌 오히려. 근데 어쨌든 이 저스티스 리그 안에서 원더우먼이 어벤져스의 나타샤 같은 역할을 이제 할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멤버들을 모으고 이렇게 막 갈등하는 애들을 막 조정하고 막 이런 식의 역할을 했었는데 근데 어쨌든 영화가 너무 재미가 없고 기대 이하여서 좀 흥행을 잘 못했죠.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가 좀 기대 이하의 성적으로 마감이 되고 또 원더우먼을 내보냈어요. 그래서 원더우먼 1984를 2020년에 개봉을 했었는데 그 코로나 때문에 또 흥행이 좀 잘 안 되고 이런 이유도 있었지만 이것도 또 너무 노잼이었어요. 근데 배경은 원보다는 뒤 아니에요? 그쵸. 그 제목에 있는 1984처럼 84년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미국의 경제적인 황금기 그래서 뭐 패션이나 뭐 이런 것들 되게 화려하게 재현을 하고 그 부유한 미국 안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그리기는 했는데 재미가 없어요.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이 원더우먼이 약간 길을 잃었어요. 이건 내가 아는 원더우먼이 아닌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게 그 이전에 되게 영웅적인 면모가 제대로 살지가 않고 액션도 뭐 그냥 저냥이었거든요. 그런 게 이제 원더우먼의 특징을 좀 잘 살리지 못했다. 뭐 약간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7년도 작품에서는 좀 더 원더우먼이 신화적인 인물로 나왔던 것 같아요. 네, 원더우먼은 헤라의 가호를 받는 아마존 종족의 나라 데미스키라의 공주고요. 남자는 한 명도 없고 여성만이 사는 땅에서 흙으로 빚어서 만들어진 반인반신의 존재입니다. 그리고 아마존 종족의 사명은 전쟁의 신 아레스를 죽여가지고 세계의 평화를 이뤄내는 것이라고 해요. 나도 저기 가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직 여성들끼리 연대하고 여성들끼리 국가를 이뤄서 사는 곳이에요. 되게 또 다들 운동을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이게 침략의 방어를 해야 되니까 막 활도 열심히 쏘시고 1984에 보면 여기서 막 올림픽이 열려요. 그 여성들끼리 그런 게 되게 멋있었어요. 그게 1984의 그 장면은 좀 볼만했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부럽더라고요. 저도 저기 가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러면 이제 원더우먼 그 액션의 필살기, 무기 이런 것들이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원더우먼 무기가 어떤 게 있죠, 지영 씨?
조사를 해봤는데 되게 약간 신화적인 요소가 많더라고요. 네. 진실 올가미? 이 올가미에 잡히면은 진실을 말하지 않으면은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리고 총알도 막을 수 있고 X자로 버티면은 충격파가 나오는 굴곡의 팔찌, 무엇이든 막는 방패, 무엇이든 베는 갓킬러, 산소가 없는 곳에서 숨 쉴 수 있는 귀걸이, 힘을 강화해줄 황금코드, 무기로도 쓸 수 있는 승리의 티아라 같은 그런 아이템들이 있습니다. 완전 사기템이죠. 아 근데 저도 하나 또 아는 거 있어요. 투명 비행기가 있어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비행기를 타면 적들에겐 보이지 않고 그래서 화살도 피하고 이렇게 날아갈 수 있거든요. 원더우먼 1984에도 등장을 하는데 다이애나 언니 그걸 타고 데이트를 하시더라고요. 그 액션 장면인 거는 맞는데 액션에 약간 로맨스 가미한. 네네 이게 투명하니까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네. 뒤에서는 막 대폭을 난리가 났는데 그게 이제 막 폭죽처럼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그거 막 둘이 직관하는 거야. 그래서 너무 둘은 행복하고 재밌고 이렇게 드라이브 하듯이. 근데 아까 이게 지영 씨가 얘기한 것 중에 제가 막 인상적인 건 그런 귀걸이, 거들 이런 게 무기라는 게 여성의 혐오적인 그런 게 드러나죠. 원더우먼 뭐 원작이 벌써 나온 게 너무 옛날이고 다 남성 작가들이 그렸고 뭔가 여성의 영웅이라면 또 이런 뭔가 꾸밈에 관련된 것들이 무기가 될 것이다 이런 1차원적인 생각으로 만든 무기인 것 같아요. 그쵸. 설정 자체가 조금 그런 느낌이 있죠. 그리고 또 액션 뛰어나잖아요. 어떤 액션이 제일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방패 쓰는 게 진짜 인상 깊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다른 데서는 방패 이렇게 딱 하면 갑자기 착 붙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기서 진짜 들고 다니고 그러니까 좀 더 리얼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저는 원더우먼 하면은 그 건틀렛만 생각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CG가 많이 가미된 그런 걸 생각을 했는데 보니까 또 액션이 좀 많더라고요. 네. 방패 액션은 이 인물이 이제 좀 신화적인 인물이라서 고대의 칼싸움을 좀 반영한 장면들인데 활사에 가면 방패를 거의 볼 수 없게 되거든요. 액션 스타일에 기존 원더우먼에서 조금 이제 변화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좀 그런 면들이 아쉬웠고 또 하나는 그 발차기. 원더우먼 다이애나의 발차기는 그냥 일반인 발차기가 아니라 이게 반인 반신이다 보니까 엄청난 이제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그래서 그 소위 말하는 그 헥토파스칼 킥. 이게 기술은 아닙니다. 근데 이 헥토파스칼 킥의 그 창시자가 다이애나 원더우먼 아닌가 했는데 헥토파스칼 킥의 그 얘기를 잠깐 드리면 예전에 그 심은경 배우가 단팥빵이라는 드라마에서 최강희 씨 아역으로 잠깐 등장을 했었는데 바트만의 그 남자애가 너무 얄밉게 굴고 이렇게 막 깐죽깐죽거리는 게 너무 보기 싫어서 날아차기를 아주 오지게 해내는 그런 장면이 나왔는데 그게 또 하필 공교롭게 그때 태풍이 올라오고 있어서 그 밑에 이렇게 막 안전을 뭐 대피하라 이런 자막이 방송사에서 내보냈는데 그때 헥토파스칼 태풍의 영향으로 헥토파스칼 그 단어들이 막 지나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나 이제 절묘하게 저 날아차기도 진짜 범상치 않은데 그 장면에 저 자막은 또 뭐지? 막 사람들이 너무 그거에 열광한 거예요. 그래서 아직도 밈으로 헥토파스칼 킥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원더우먼의 헥토파스칼 킥은 진짜 진짜 네. 최고죠. 그런 게 조금 더 나타샤의 액션하고는 또 다른 뭔가 쾌감이 있어요. 저렇게 힘이 세고 저렇게 막 초능력을 가지다니 이런 느낌이 좀 있긴 하거든요. 그리고 또 배우가 액션을 좀 잘하잖아요. 또 카리스마가 있는 것 같아요. 표정에서. 원더우먼에도 그런 여성주의적인 요소들이 많이 녹아있잖아요. 그래서 그 얘기도 안 해볼 수가 없는데 제가 제일 인상적이었던 것은 영웅의 성장의 단계. 뭔가 부모와 떨어져서 시련을 겪고 고난을 겪다가 영웅으로 성장하는 이런 성장의 서사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들이 다 주인공이 남성이었죠. 근데 다이애나는 태생부터 왕족이었고 왕국에서 나와서 이제 세상으로 나와야 하는 그런 시련을 겪게 돼요. 그 과정에서 뭐 새로운 인물로 이제 거듭나고 성장하고 이런 것을 겪게 되거든요. 그것 자체도 좀 신선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랑에 빠지는 게 항상 나오죠. 그 사랑에 빠진 대상이 항상 또 이 주인공에게 조력자가 되어주고 또 마지막에 뭔가 위기가 닥쳤을 때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 희생의 역할을 늘 여성이 하기 마련이잖아요. 그쵸. 근데 이 영화에서는 다이애나가 영웅으로 성장을 하고
트레버가 이제 죽음을 자신이 선택해서 희생을 합니다. 기존 영화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었던 모습이기는 하죠. 네, 이렇게 여성주의적인 요소가 많이 있지만 조금 또 아쉬운 면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저는 제일 대표적으로 원더우먼 옷을 좀 더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너무 제가 막 따가워요. 이렇게 막 바닥을 이렇게 쫙 쓸고 막 이러는데 좀 바꿔지겠는데 아무리 신이지만 너무 아파 보여요. 전신 수트를 입는 나타샤나 캡틴 마블하고 비교를 하면 옷이 좀 많이 좀 부족하긴 하죠. 여기에도 좀 변화가 있을까요? 네, 제가 원더우먼 복장을 찾아보니까 오래된 역사를 자랑하는 만큼 복장의 변화도 다양했어요. 초창기에 원더우먼은 어깨트임이 있어도 하체 노출이 적은 바지를 입었고 몸매 그때는. 노출이 적었어요. 그때는 오히려 노출이 많지 않았네요. 네네네. 60년대부터 독자층이 성인 남성 그리고 청소년 비중이 높아지면서 노출도가 많이 높아졌고요. 그쵸. 원성을 들으니까 바꿔야겠다 네.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수영복 코스튬에서 조금 성적 대상화를 줄이려 노력을 했지만 다시 뭐 흥행이 잘 안 되니까 다시 돌아오고 이게 반복이 좀 됐었어요. 16년부터는 그래도 그리스 그 로마식 갑주 형태로 나타나는데 그래도 여전히 옷이 많이 하였죠?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좀 증명하는 게 뭐냐면 약간 옛날 아재들 막 그 이상형이 원더우먼이라는 분들이 있었어요. 옷도 되게 좀 섹시하고 막 이런 코드들이 많이 강조되니까 원더우먼을 좀 성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들이 있었고 근데 그 1984 아까 너무 재미없다고 얘기를 했지만 거기에서 그 수트를 입어요. 다이애나가. 네, 이렇게 완전 갑옷이고 이분은 또 그냥 인간 나부랭이가 아니니까 좋은 거 입어야죠. 화려해야 돼. 근데 그게 처음에는 어디 막 구석에 창고에 세워져 있어요. 그래서 저게 뭐냐 막 이랬는데 되게 알고 보니까 되게 좋은 옷이었어요. 왜 그걸 안 입으시고 왜 수영복을 계속 그게 입으셨는지. 이제 80년대 그 시공간에 있었던 아. 거죠. 좀 그 원더우먼의 의상은 조금 더 수정이 되면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 영화 이야기는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한 줄평 또 시간이 들었어요. 세 번째 영화가 제작 확정이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감독이었던 패티 젠킨스 감독이 이제 이 영화 세 번째 내 모든 걸 담겠다, 쏟아붓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혔어요. 그래서 다이애나 원더우먼에게 좀 조언 겸 부탁으로 한 줄평을 정해봤는데요. 네, 다이애나 언니 이제 그 키링남은 좀 버려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바뀔 때가 됐어요. 그거 바뀌고 자시고 할 것도 없는 게 죽었으니까 이제 이 편에서. 이 편이 그 1984 재미없었던 원흉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남자의 죽음 때문에 계속 고뇌하는 거예요. 네, 원더우먼을 원더우먼답지 못하게 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뭔가 평화를 위해서 고뇌해야 되는데 키링남이랑 이제 정말 영원히 이별하면 어떡하냐 그걸로 이제 굉장히 고뇌하고 또 이 남자는 계속 막 난 죽어도 돼 뭐 막 나 신경 쓰지 말고 막 너는 빨리 세상을 구해 막 이러면서 둘이 계속 옥신각신 싸우는데 너무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빨리 이제 키링남은 더 젊고 멋있는 사람으로 교체가 빨리 이루어지고 다이애나 언니는 좀 제정신으로 돌아와야죠. 사실 사랑이 없어도 충분히 재밌고 멋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럼요. 네. 네. 그래서 지영 씨 한 줄평은? 네, 저의 한 줄평은 우리 마음속의 영웅 원더우먼입니다. 너무 상투적인가요? 너무 근데 이렇게 동작이 너무 진짜 네. 어린이 같았어요. 물론 복장이나 그런 사랑 부분에 대해서는 좀 많이 아쉽지만 그래도 강인한 여성이고 그리고 기존에 남성 캐릭터들이 많았던 히어로물에서 이렇게 빛과 같이 그쵸. 이렇게 자리매김을 한 거는 원더우먼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 때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아요. 이렇게 정했습니다. 네. 사실 원더우먼의 지금 처지는 거의 막 되게 가난한 집 장녀 다 망해가는 집을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만큼 뭐 3편이 좀 더 공을 들여서 나오지 않을까 싶고 네. 그 재미없는 저스티스 리그도 좀 어떻게 좀 잘 만져서 잘 나와주면 좋겠어요. DC가 이대로 망하는 거는 좀
아쉬워서 네, 다시 좀 재밌는 것들을 만들어서 마블의 그 경쟁자로서 다시 한번 나와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영화 리뷰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겠고요. 또 보고 싶은 영화나 아니면 궁금한 영화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 안녕.